그런데 그런 정오의 정치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다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여선웅 전 정책관이 YTN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하는 의료 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부산대병원 의료진들이 테러범인 양 취급을 했다는 뜻입니다. XX 눈에는 XX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선웅 전 정책관은 도대체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기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열과 혐오의 정치, 음모론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말은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전 국민이 시청하시는 방송 인터뷰에서는 동일한 취지의 발언이라도 표현을 조심스럽게 가려서 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업 출신임을 내세워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선언한다고 하니까 이런 모습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뛰어난 응급조치로 이 대표의 생명을 구해준 부산 의료진을 모욕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의 정책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부산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께 깊이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는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적대심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우리 정치권이 갈등 해소와 통합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일각에서는 경찰 발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검찰 권력으로 야당 대표 제거에 실패하자 직접 폭력을 자행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큰 갈등과 정치 불신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입니다. 검찰을 못 믿겠다고 검수완박하고 경찰을 못 믿겠다며 특검과 국조를 외치는 민주당을 보면서 힘없는 국민들은 누굴 믿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특검과 국조를 꺼내드는 것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더 큰 불신과 정치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당원 당규에 규정된 기한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기는 공천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만 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가면 힘이 되고, 함께 가면 답이 됩니다. 국민과 함께 이기는 길을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재난을 정쟁으로 악용하겠다는 민주당의 속내 때문에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협의 당시 우리 국민의힘은 특조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여권 추천 4인, 야권 추천 4인, 여권과 야권의 합의 또는 제3의 기관 몫으로 나머지 1인을 추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위원 구성과 위원장 선임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결국 공정성이 생명인 특조위는
11명 중 7명을 야당이 추천하는 불공정한 형태로 단독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상에는 독소 조항들도 많습니다. 특조위가 압수수색, 동행명령, 고발권 행사, 출국 금지 요청 등 세월호 특조위도 가지지 못했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협의 당시 수사 중단 불송치 기록물까지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이태원 특별법 합의 처리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듯합니다. 민주당이 특조위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이끌어 나갔다면 아마도 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제의 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이를 이용한 선동과 정쟁만을 목적에 둔 민주당의 속내는 여야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라는 유족들의 바람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특별법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은 공정성과도 진정한 피해 지원과 재발 방지와도 거리가 멀기만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특별법 강행 처리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유사사고 재발 방지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정권 교체 이후에 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실무 공무원들까지 적폐청산의 미명하에 수사 기소했던 문재인 정권의 포갑 정치가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여론을 선동해서 우리 사회의 신뢰와 사회적 자본 자체를 무너뜨리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정식 의원입니다. 공수처의 제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이 지난 10일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3건의 사건 중 2건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셈인데 무능 조직의 대명사인 공수처가 과연 필요한 기관인지 여기저기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군소정당에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 내어주며 국민적 동의 없이 탄생시킨 조직입니다. 그런데 1년간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가 지난 3년간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정치 수사를 진행해 윤수철한 비난을 받았고 반면에 친문검사인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처장 관용차로 황제 에스코트 조사를 진행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간인과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자료를 수집하며 국민적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1년 4월 정원에 한참 모자라는 13명의 검사체제로 출범하며 최후의 만찬 13명이 세상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자신했지만 지금 공수처에 남아있는 검사는 2명뿐입니다. 공수처장은 차기 공수처장 후보를 내부 논의하다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공수처 차장은 부장검사의 외부 기고문을 두고 해당 부장검사를 고소하는 청구까지 벌였습니다. 수사 실적은 서류만 검토하고 종결하는 수사불개 시 공람종결, 타기간 이첩이 대부분이고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는커녕 단 한 건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조차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지 못했습니다. 수사할 능력도 독립성에 대한 뚜렷한 의지도 없고 구성원조차 내분에 휩싸인 이 조직을 과연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6번째 회의를 열었지만은 누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처장 교체 시기를 맞아 공수처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과연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막는 순기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그 존재 이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을 당리당략에 활용하지 말고 500만의 원전지역 주민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에는 여야가 발의한 4건의 고준위 방패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이 2030년에 포화되면 원자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어 그간 산자위 법안 소위와 2+2 회담 등을 통하여 고준위 특별법 의결에 힘써왔습니다. 민주당 또한 20대 우원식 원내대표, 21대 홍익표 원내대표, 김성한 정책위 의장 등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 방패물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앞둔 지금의 현실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막혀 법안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20대, 21대 원내 지도부가 고준위 특별법 법안을 발의하였음에도 협의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탈핵이라는 정략적인 진영 논리에 빠져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생각이십니까? 경주, 울진, 울주, 기장, 영광군 등 500만 주민들은 40년이 넘도록 위험한 고준위 방패물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목소리로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실 생각입니까?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11차례의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500만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응하지 않는 것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문제를 도외시하고 탈핵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해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이대로 당리당략에 묶여 고준위 특별법이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과거 9차례의 방패장 부지 선정 과정에 겪은 실패의 아픔과 심각한 사회 갈등을 또다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저장시설 포화에 따라 당장 2030년부터 원전 정지라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고준위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면 차라리 본인들이 제안한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여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포함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여야 의원, 간사 그리고 양당 지도부와 모여서 고준위 특별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미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고준위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즉시 협의의 창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